본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지금은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살다 보면요, 먼저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리고 혼자 버티지 않게 조용히 손을 내미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새삼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웃과 연대하는 사람의 소중함을 교육 이야기와 영화, 그리고 책 속 장면들을 통해 차분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학교 이야기 행복지기 김덕년입니다. 오늘 첫 곡은 아이유의 이 지금입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아이유의 이 지금 듣고 왔습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도 결국 사람을 살게 하는 건 누군가와 이어져 있다는 느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곁의 사람을 한 번 더 바라보게 되는 마음, 그리고 함께 살아가려는 다정한 태도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일부 교육 소식에서는 교육감들이 자주 말하는 교육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묻는 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학생을 경쟁의 도구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함께 살아갈 사람으로 볼 것인가, 그 질문을 조용하지만 깊게 던지는 글입니다. 2부에서는 영화 인턴과 프레드릭 베크만의 오베라는 남자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로의 삶에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아리아나 그란데의 They Don't Know, 코디 프라이의 Thinking About You 듣고 오죠. 방금 들으신 곡은 코디 프라이의 Thinking About You 였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아리아나 그란데의 They Don't Know 였습니다. 이제 일부 교육 소식으로 들어가 볼까요? 교육은 아이를 어디로 데려가야 할까요? 더 빠른 경쟁의 자리일까요? 아니면 함께 살아갈 힘을 배우는 자리일까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을 정면으로 던지는 글 함께 읽어봅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읽을 글은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의 논설, 교육감들이 말하는 교육의 본질이 과연 본질인가입니다. 제목부터 질문이 참 날카롭죠? 새로 취임한 교육감들이 한결같이 교육의 본질 회복을 말하고 있는데, 정작 그 말이 너무 모호하고 상투적이어서 오히려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글에 따르면 교육감들의 취임사에는 AI 시대, 미래교육, 교육대전환 같은 말이 참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그 속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아이를 한 사람의 삶으로 보기보다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로 길러야 한다는 생각이 생각보다 쉽게 섞여 들어와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인간다운 교육, 학생의 고유성, 사람을 키우는 교육을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표현을 따라가다 보면 학생을 경쟁에서 살아남게 해야 할 존재, 또 지역을 살리기 위해 길러내야 할 자원처럼 바라보는 대목이 적지 않다고 짚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본질을 말하면서도 학생을 한 사람으로 만나기보다 도구처럼 바라보는 모순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진짜 교육의 본질은 사람을 마음대로 빚어내는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각자가 자기 삶의 주체로 자라가도록 곁에서 돕는 것, 거기에 교육의 본질이 있다는 것이지요. 교육은 주입하고 조용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 삶을 만들어가고 관계를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 인상적인 대목은 사회의 온갖 문제를 무슨 교육만 하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너무 쉽게 말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입니다. 결국 이 글은 교육 이야기를 바꾸지 않으면 교육 현실도 바뀌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아이를 성과의 재료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이웃으로 바라보는 일. 어쩌면 교육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에라의 Thinking About You, 그리고 두알리파의 Dance the Night 보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자, 성현지 간사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성현지 간사입니다. 네, 요즘 상당히 덥고 그런 날씨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저는 정말 하루하루를 겨우 일어나서 겨우 출근하고 겨우 일하고 겨우 퇴근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24시간이 그냥 다 겨우겨우네요. 제가 안 그래도 더위를 많이 타는데 올해 여름은 또 습하기도 엄청 습해서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습하고 또 덥고 그런 날씨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좀 재밌는 소식 좀 전에 준비되셨나요? 네, 오늘은 좀 재밌고 특이한 기념일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전에 제가 혹시 김덕년 선생님께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혹시 선생님께서도 좀 시간이 흘러도 좀 문득 생각이 나고 고마운 친구가 있으신가요? 고마운 친구들은 많죠. 지금 어, 이제 특히 우리 나이대가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맙고 유독 생각이 많이 나는 그러한 아, 친구들도 있죠. 굉장히 어른의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정말. 네, 저도 한 벌써 20년째 보고 있는 친구도 있고, 제가 대학원 음, 다니면서 힘들 때 항상 곁에 있어줬던 그런 동기들도 있었는데요. 아마 청취자 여러분도 각자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누구에게나 마음 한구석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친구 한 명쯤은 계실 것 같습니다. 친구 이야기를 하는 건 좋은데 이거하고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소식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네네. 혹시 이 우정을 기리는 국제기념일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에이, 그런 날이 어디 있어요? 그쵸. 우정은 아주 개인적이고 사적인 감정인데, 사실 유엔이 이 우정과 관련해서 국제기념일을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유엔이 지정을 했다고요? 굉장히 공식적인 날이죠. 이제 저희 방송일 기준으로 내일 모레 7월 30일인데요. 매년 7월 3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우정의 날입니다. 어, 2011년에 유엔 총회에서 공식 제정이 되었고요.
이제 굉장히 공식적인 날이죠. 음, 이게 유엔에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처음 시작은 1958년 파라과이의 한 시민 운동에서 뿌리로 그거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종과 종교, 국적의 벽을 넘어 서로 친구가 되자는 세계 우정 운동이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후에 유네스코가 평화라는 건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평화 분야 개념으로 이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이 이어져서 유엔의 공식 기념일이 되었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파라과이의 한 시민운동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유네스코에서도 인정이 되고 심지어는 유엔이 정한 세계 우정의 날. 네, 이런 맞습니다. 날도 있네요. 그러니까. 그럼요. 벌써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하는 꽤나 깊은, 이제 유서 깊은 공식 기념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정이라 그러면 사실 그냥 개인적인 어떤 친분 관계 이런 것, 뭐 국가와 국가의 우정도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런 것을 유엔이 정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쵸. 이게 유엔이 우정과 평화를 연결한 이유가 굉장히 좀, 저희가 주목할 만한데요. 아무래도 흔히 평화라고 하면 좀 정상회담이나 외교 협상이나 아니면 좀 거창한 국제조약 같은 것들이 먼저 떠오르시곤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엔은 다소 다른 관점을 제시를 했는데요. 진정한 평화란 거창한 회의실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에서 시작되는 사실에 집중을 했습니다. 실제로 유엔 결의문에서도 사람과 문화, 국가 간의 우정이 공동체 사이의 다리를 놓아 평화를 이끌어낸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하죠.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야기를 떼놓을 수가 없죠. 저희 16번째 목표인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와도 이 이야기가 밀접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보통 강력한 제도라고 하면 법이나 정부기관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회학에서는 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훨씬 더 중요한 요소로 사회적 자본, 즉 사람 간의 신뢰와 협력의 네트워크를 꼽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법과 제도가 있어도 서로를 믿지 못하면 사회적 갈등은 커지고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죠. 반대로 서로를 신뢰하는 사회일수록 어떠한 위기가 찾아와도 함께 극복해낼 수 있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이 바로 이 우정을 평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작은 사회적 인프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연지 간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날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날이네요. 그럼요. 세계 우정의 날이 또 지속 가능 발전 목표 16번째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와 또 연결이 되고, 그렇네요. 참 좋은 날을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어, 마무리 좀 해보실까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특이하고 신기한 기념일을 알게 되셨으니 우리 7월 30일 세계 우정의 날에 청취자 여러분도 오랜 친구에게 반가운 안부 문자 한 통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나와 조금 다른 이웃을 이해하려는 작은 시도가 우리 사회를 한층 더 평화롭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소중한 첫걸음이 된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통화 끝나고 얼른 친구들한테 문자, 안부 문자, 뭐, 이런 것을 좀 보내봐야겠네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기지속협의 성현지 간사였습니다. 성현지 간사가 전하는 경기 지속협 소식에 이어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루얼 썸머와 찰리 푸스의 레프트 앤 라이트까지 듣고 왔는데요. 이제 2부에서는 혼자 사는 것 같던 사람도 결국 누군가의 곁에서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이야기들이죠. 영화 인턴과 오베라는 남자 준비했습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In retirement, there's an ongoing, relentless effort in creativity. Tried yoga, learned to cook, bought some plants, took classes in Mandarin. Believe me, I've tried everything. I just know there's a hole in my life, and I need to fill it soon. Because you know I'm all about that bass, no trouble. 영화 인턴은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한 벤이 젊은 CEO 줄스의 회사에 시니어 인턴으로 들어가면서 시작됩니다. 세대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죠. 그런데 이 영화는 그 차이를 갈등으로만 밀어붙이기보다 오히려 배움과 돌봄의 가능성으로 따뜻하게 보여줍니다. 벤은 앞장서서 가르치려 들기보다 필요한 순간에 곁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조용히 기다려주고 서둘러 판단하지 않고 상대가 자기 답을 찾도록 도와주죠. 특히 늘 빠르게 결정해야 하고 늘 단단해 보여야 하는 줄스가 점점 지쳐갈 때 벤은 정답을 쏟아내기보다 먼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고 그 사람이 자기 리듬을 되찾을 때까지 곁을 지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턴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힘이 꼭 큰 말이나 대단한 해결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는 눈빛, 시간을 내어 곁에 머무는 태도, 그리고 함께 버텨주는 마음에 있을 수 있다고 잔잔하지만 깊게 말합니다. 어쩌면 교육도 그렇습니다. 학생을 당장 바꾸려 애쓰기보다 한 사람의 속도를 존중하며 끝까지 가능성을 믿어주는 어른이 곁에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다시 숨을 고르고 자기 삶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두 곡 OST 골라봤습니다. 에스트루드 질베르트, 주앙 질베르트 앤 스탠 게츠의 The Girl from Ipanema, 그리고 레이 찰스의 Did I Do 보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프레드릭 베크만의 오베라는 남자는 까칠하고 완고해 보이는 오베라는 인물을 통해 상실 이후의 삶, 그리고 이웃의 힘을 천천히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과 자꾸 부딪히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지만 그 완고함의 안쪽에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뒤 혼자 남겨진 사람의 깊은 쓸쓸함이 자리하고 있죠. 혼자 있고 싶어하는 사람 곁에 자꾸만 사람이 찾아오고 예상치 못한 부탁이 생기고 귀찮고 번거로운 일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관계 속에서 닫혀있던 마음이 조금씩 다시 열리기 시작하죠. 삶이란 때로 거창한 결심보다 문을 두드리는 이웃 하나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이 작품은 참 조용하고도 따뜻하게 보여줍니다. 이 작품이 더 뭉클한 이유는 누군가를 거창하게 구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말을 걸고 도움을 청하고 또 기꺼이 도와주는 그런 평범한 장면들이 한 사람을 다시 삶 쪽으로 데려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베를 다시 살게 하는 것은 특별한 위로나 대단한 설득이 아니라 당신이 아직 이 동네의 한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불러주는 관계의 힘입니다.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함께 살아갈 이웃이라고 끝내 포기하지 않는 시선이 사람을 다시 하루 쪽으로, 다시 삶 쪽으로 이끌어주는 것이죠. 결국 사람은 혼자만으로 버티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기대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소설은 조용하지만 깊고 따뜻하게 전해줍니다. 영화 인턴의 벤과 소설 속 오베 주변 사람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삶에 어떤 사람으로 남고 있는가? 조언보다 먼저 곁을 내어주는 사람인지, 판단보다 먼저 손을 건네는 사람인지 천천히 돌아보게 하죠. 교육도 마을도 우리의 일상도 결국 이런 연대 위에서 버텨갑니다. 누군가를 쓸모로 재단하기보다 한 사람의 삶을 끝까지 존중하고 함께 살아갈 이웃으로 바라보는 일. 오늘 이야기가 그 소중함을 조금 더 따뜻하게 떠올리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오늘은 교육감들이 말하는 교육의 본질을 다시 묻는 글과 영화 인턴, 그리고 오베라는 남자를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결국 교육도 일도 삶도 사람을 쓸모로만 보지 않고 한 사람의 존엄을 끝까지 지켜주는 데서 다시 시작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에는 늘 누군가의 따뜻한 곁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안부를 묻고 곁을 내어주고 필요할 때 조용히 손을 내미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기에 우리는 조금 덜 외롭고 조금 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겠지요.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정말 여행 떠나고 싶네요. 8월에는 어딘가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행복한 학교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께 조용하고 따뜻한 응원을 보냅니다.